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병인양요에서는 먼저 이겼습니다. 병인양요는 조선이 이겼습니다. 그 강화도에 있는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의 부대가 승리를 거두고 또 정족산성에서도 양원수 부대가 승리하였습니다. 이 프랑스 군대가 이때 퇴각하면서 철수하면서 당시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의 도서들을 약탈해 가게 됩니다. 이 약탈해 간 그 외교장각 도서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반환되지 않고 있죠. 물론 임대 형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정식 반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는 그 미군이 제너럴 셔모노 사건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해병대를 파병한 것입니다.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작심하고 보복하겠다 이렇게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군대로서는 이기기 힘들었죠. 그래서 광화도에 있는 이 광송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어제연의 군대가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죠. 이때 미군은 바로 이 어제연의 그 부대 수자기를 탈취해 가서 아직도 미국에 자랑스럽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미군이 이때 퇴각한 것은 이제 이 정도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퇴각한 것이지 마음만 먹었으면 아마 얼마든지 수도인 한양까지 쳐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미군은 이 정도로 크게 이게 광성보 전투에서 조선군에게 보복했으면 되었다 하고 이제 퇴각했던 것입니다. 그래 어쨌든 미군이 이제 퇴각하니까 흥선대원군은 미군을 물리쳤다 이래 되는 것이죠. 그래 전국에 그 척하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처음부터 이래 척하비를 건립하고 이래 한 것이 아니라 요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서양 세력은 상종 못할 세력이다. 그래 그 결과로 이제 척하비를 건립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70년대 문호 개방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60년대는 이렇게 서양 세력의 침략과 거기에 대한 조선의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러한 대응이 있었죠. 근데 70년대 들어와서는 그 문호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 전까지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다가 왜 이렇게 이제 문호 개방을 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먼저 통상계하론이 대두하였습니다. 박규수, 오경석, 유용기 이런 사람들이 조선도 일본처럼 어서 서양의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서서히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동안 그 척하비를 건립하고 서양 세력에 그런 맞섰던 이 흥선대원군이 하야했던 것입니다. 고종의 아버지였던 이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12살에 즉위했던가 그렇죠. 나이가 어리니까 흥선대원군이 대신 이래 왕을 대신해서 통치를 했는데 이제 고종이 20살이 넘어가니까 신하들도 이제 고종이 직접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런 건의도 올라오고 하니까 더 이상 자기가 계속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직접 다스려라 하고 자신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 고종과 또 고종의 부인이 명성황후인데 민비죠. 민비라고도 하고 명성황후인데 같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전에 이제 흥선대원군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바꿀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일본의 문호 개방 요구가 마침 있었습니다. 그 앞에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이런 서양 세력과 맞서 싸운 것은 역시 서양 세력은 야만인이다,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이래 생각한 반면에 일본은
서양 세력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이죠. 마침 일본이 그런 상황에서 문호 개방을 요구하니까 뭐 결국 조선도 그걸 결국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그 통상을 요구했다 했는데, 문호 개방을 요구했다 했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운요 사건입니다. 운요 사건은 일본이 작심하고 일으킨 사건이죠.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작심하고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또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조선이 개항한 것은 무엇을 보고 개항을 했다고 하느냐? 바로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바로 강화도 조약이 바로 조선이 개항했다 이래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5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자, 내용이 특히 이 5가지 중에서 불평등 조약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냐? 요 3번, 4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첫 번째에. 자, 이것은 뭐 일본이 조선 좋아라고 이런 규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그동안 병자호란 이후로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복했죠.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에 그동안 계속 사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종주권을 청나라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청나라의 간섭 차단하는 목적으로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계 항구를 개항하게 됩니다. 부산, 원산, 인천인데 이 부산은 일본까지 제일 가까운 항구죠. 그래서 부산을 통해서 많은 물자들을 실어 나눌 수 있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부산항을 개항시킨 것이고, 원산은 군사적인 목적이고, 인천은 수도 한양과 가깝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뭐 부산항을 통해서 이래 육로로 이동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천항을 개항시켰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해안 청량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왜 일본이 남의 나라 해안을 청량하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주권 침해죠. 주권 침해. 본격적으로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해안 청량권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기밀을 이런 걸 빼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안 청량을 해야 어디 암초가 있고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해놔야 나중에 쳐들어오기가 쉬운 것이죠. 다음 네 번째로 영사재판권을 인정합니다. 영사재판권, 이것은 일종의 취해법권인 뜻하는데, 물론 오늘날에도 취해법권이 있습니다. 대사관 이런 데서는 취해법권 인정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하지만 이것이 영사재판권이 뭐냐면 그 대사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살인이나 도둑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조선이 그 처벌하지 못하고, 조선이 그 일본인 범죄자를 재판에서 처벌하지 못하고, 그 일본인은 일본 영사가 재판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역시 취해법권이죠. 이것은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약이죠. 다음 5번에 보겠습니다. 부속조약에서, 즉 강화도 조약에서 좀 빠진 미진한 부분을 또 부속조약을 체결하여서 보충을 했는데, 특히 할 것이 바로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침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1880년대에는 또 미국과 서양 세력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자, 미국과 수교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일본의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들여왔는데 그것이 조선에서 널리 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책에서 내세우는 그 이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미국과 수교하는 것이 좋다, 이래 돼 있지만 속내는 그 중국의 속내는 그것이 아니라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그 이권을 야금야금 가져가면서 또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래가지고 청나라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청나라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싫겠죠. 그러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좀 힘을 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요런 그 속내가 있지 않을까, 요래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황준원의 조선 책략, 이 영향으로 당시 조선에서는 미국과 수교해야 한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과 수교하게 되죠. 미국과 수교하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는 미국인 것입니다. 자, 이 조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약도 역시 강화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인데 영사재판권을 허용했고 또 최애국 대우가 또 있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에는 이 최애국 대우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요구했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이 최애국 대우는 필요 없다 이래가 빠진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조선으로서는 더 이상 외국과 조약 맺을 일이 없으니까 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최애국 대우가 뭐냐 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맺었는데 만약 조선이 다음에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만약에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미국도 그 영국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으로 조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갱신해 주겠다, 이게 최애국 대우라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처음 들어간 게 바로 미국과의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요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거중조정이라는 게 또한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미국과 조선 사이에서 거중조정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조선과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면 미국이 개입해서 그걸 중재를 해주겠다, 요런 게 이제 거중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다르게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일본은 무관세였죠. 부속조약을 통해서. 자, 그 다음,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성격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에 조선은 차례대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와도 차례대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